중화 안 되는 것도 많이 있다는 걸 전제해 두고, 격국설에서 우리가 보통 쪼개는 일반적인 형태를 오늘 눈으로 한번 쫙 익히면 되는 겁니다. 거의 뭐 10년 배울 때 여러분은 지금 불과 한 3시간, 길면 5시간 만에 마스터하는 거니까 거의 뭐 천재들이 모였다고 봐야 되죠. 자, 그 격국의 분류하는 거 보세요. 그래서 내용상의 분류의 기준에서 그 내용상 분류라는 것을, 내용상 분류는 뭐냐면은 육친적 요소를 생각 안 하고 오행으로 목이 있는데 금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렇게 내용상 명칭을 붙이는 방법이 이 내용상 분류법에 해당되고요. 그 다음에 형태상 분류는 뭐냐면 생긴 모양이 뭐냐면 갑일날 태어났는데 6월에 태어났다. 기본적으로 월에 있는 것이 계절적인 요소나 간지적인 요소나 가장 강하게 영향을 준다라고 보고, 이것이 갖는 육친. 자, 이것이 갖는 육친은 뭡니까? 정관이죠. 이 정관이 달에 있으므로 이것을 뭐라고 해? 정관격. 이런 식으로 형태상 생긴 모양을 보고 그대로 붙이는 방법이 형태상 분류에 해당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내용상 분류에서 보면 내용상 이 격국을 잡는 어떤 원칙이라고 보면 되겠죠. 그렇죠? 격국을 잡는 원칙. 거기 보면 억부에 나죠. 억부 사주라는 게 뭐냐면 목이 강하니까 목을 덜어내고 억제할 억제죠. 억제한다는 말이죠. 그리고 억제한다. 강한 것을 억제하고, 그 다음에 약한 것을 도와서 중화를 시키는 부약의 원칙이에요. 그래서 이걸 억부라고 하는데, 목이 강하면 약하게, 금이 약하면 금을 강하게, 이렇게 해서 뭐예요? 사주의 밸런스를 찾아주는 원칙이 뭡니까? 오행적으로 서로 부족한 걸 조절해주는 방법이 뭐예요? 억부 원칙. 원칙인데 억부 격용의 격국용 격과 용을 쓰는 방법. 억부 원리가 가장 일반적인 원리대로 보면 됩니다. 그 다음에 병약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팔자에 어떤 것이 강해서 목이 약해졌는데 금이 주위에 뺑 둘러쌌더라. 금이 뺑 둘러싸 있는데 이런 모양을 가지고 있을 때 이 금을 뭐로 보느냐면 사주가 치우치게 된, 사주를 치우치게 한 병이다라고 보는 거예요. 병. 일종의 이것이 병이다. 병. 그래서 이제 그 사람한테 크게 강화된 논리. 인간은 거짓말이다. 그 사람 병이에요. 이게 거짓말이죠, 거짓말. 거짓말도 병이다, 그죠? 이게 거짓말이다. 입만 띄면 거짓말한다. 어떻게 해주는 게 내주거나 해소하는 것, 그걸 못하도록 하는, 그것을 못하도록 하는 것이 불이 와서 어떻게 해? 금의 기운을 못 움직이게 하는 것이 뭐냐면 약이다. 약. 네. 입만 떼면 거짓말, 약을 먹어야 된다 말이죠. 요게 거짓말을 만들어내는 원칙이라면, 인자라면 이것을 조절해주는 불기운이 와서 어떻게 된다고? 이 팔자는 밸런스가 맞아진다. 너무 강한 거를 약화시키는 거. 이것이 약에 해당된다. 그래서 이게 이제 병약 격용이죠. 병약. 그래서 이건 팔자에 너무 지나친 기운이 있어서 이게 병적이라고, 우리 병적이란 말 하죠. 그죠? 병적일 때 이것을 드러내는 것을 뭐라고 해요? 약이다. 네.
드러내는 거는 억부예요, 억부. 자, 요 경우에 목이 강하게 있을 때 금을 드러내는 건 뭐예요? 수죠, 그죠? 근데 요 수를 쓰지 않고 어떻게 한다고요? 화로서 쓰는 것이 병약법이에요, 병약법. 일반적으로는 금이 강하니까 금을 뽑아내는 수기운이 있어야 좋다 뜻이고, 이게 수로서 목을 소통시키는 것은 억부. 약한 놈은 도와주고, 목을 도와주고, 금을 약하게 하는 거. 이것이 이제 억부고. 요 금이 너무 강하니까 이거 가지고 잘 안 된다 이거죠. 이때는 뭡니까? 약을 써야 된다. 금을 움직이지 못하도록. 그래서 요게 이제 화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화운이 오면 발달하고, 수운이 오면 작게. 근데 용신설에서는 뭐냐면 이걸 하나로 고정되어 있다고 보기 때문에, 불이 용신이면 수는 못 쓴다 이런 식으로 나와요. 수는 못 쓴다. 수는 못 쓴다 이렇게 되는데, 수는 못 쓰는 게 아니고 수가 와도 절반은 쓴다는 거예요, 절반. 그게 뭐냐면 나무 한 그루가 있는데 이것이 뭐가 와야 가장 좋겠느냐, 이게 이제 용신론에 의한 어떤 접근이에요. 뭐가 오면 좋겠다. 근데 그게 아니고 뭐가 오면 거기에 몸을 바꾼다는 거예요. 몸을 바꾼다. 이 자연현상이라는 거는, 나무는 어떻게 돼요? 겨울이 오면 잎을 떨어뜨려서 겨울나기를 한다고요. 겨울이. 그 다음에 봄이 오면 어떻게 해요? 자기 기운을 크게 펼쳐서 자기를 크게 성장하게 하죠. 여름이 오면 잎을 무성하게 하고, 그 다음에 가을이 오면 열매를 맺고 결실을 이루고 가는 거죠. 그런데 격용론에서는 뭐냐, 어느 것이 하나 꼭 와야만 좋다 이렇게 봅니다. 근데 여기 좋다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다른 것이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이게 오면 좋다 이런 식이에요. 근데 사실은 사물은 어떻다고 해요? 어떤 기운이 오더라도 적응력을 다 가지고 있다. 그래서 그 모양대로 자기를 굽히느냐 굽히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생명력이 있느냐 없느냐에 생명력. 자, 그래서 그 병약은 병이 깊었을 때 그것을 해소하는 것. 그 다음에 조후가 뭐냐면은 오행적인 조화를 가진 데서는 큰 원칙 중에 하나입니다. 차가운 것은 따뜻한 것이 용신이요, 뜨신 거는 차가운 것이 용신이다. 이것은 큰 원칙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조후가 앞서느냐 억부가 앞서느냐, 실제로는 조후가 훨씬 앞서요. 적용되는 가주가 좀 적어서 그렇지, 실제로 그 음양의 밸런스를 맞추는 데는 덥고 춥고 덥고만큼의 대원칙이 없는 것이다. 이게 이 춥고 덥고를 서로 조절해 주는 것이 가장 큰 원칙이에요. 그러니까 조구에 의해서 차가운 것을 덥게, 더운 것을 차갑게 해주는 것이 뭡니까? 오행의 밸런스를 맞춰주는데 절대적으로 작용하는 것이다. 자, 그 다음에 전왕이나 통관하는, 이거는 뭐냐면, 아까 설명했지만 밸런스가 너무 기울어졌다는 거죠. 전부 목이다. 타고난 인자가 오행적으로 볼 때 전부 목일 때, 자, 요렇게 목이 6개고 수가 2개 있어 전부 다 어떻다고 해요? 오행적으로 목이 왕성하게 있는 경우에, 어떻게 한다고 해요? 이것이 스스로 밸런스를 가질 수 있는 능력이 없으니까, 이걸 그대로 건드리지 않을 때가 순.
순하다고 좋다는 것은 아니에요. 좋다가 아니고 대체로 여기 올 때 큰 문제가 없다가 토운이 오거나 금운이 오면, 자, 토나 금은 목의 짝이 되죠, 그죠? 짝이 되는데 토나 금이 올 때 오히려 화가 생기더라고요. 왜냐하면 뭐, 돈 맛을 모르고 살았다 칩시다. 돈 맛을 모르고, 이 팔자에 재성이 없잖아요, 그죠? 돈 맛을 모르고 살다가 갑자기 돈이 들어오면 이것을 서로 막 가지려고 막 들고 설치니까 결국은 피 볼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피 볼 일이 생긴다. 자, 이렇게 이해해도 될 겁니다. 그러니까 남학생들만 사는 기숙사에 여학생이 한 명 왔다. 자, 이 여학생을 차지하려고 어떻게 해요? 서로 막 치고 받고 하다가 없는 고마운 막 복도에 자빠라지가 잘못하면 막 죽을 뻔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전체의 조화가 무엇에 의해서, 원래 남학생 여학생은 짝이 맞는데 짝을 맞출 사람이 하나밖에 안 되고 그걸 나눠 가질 존재가 너무 많으니까 이게 오니까 도리어 뭐가 발생하더라고요? 화가 발생하더라는 거예요. 화가. 이 화가 발생하는 어쩔 수가 없어서, 그러면 우리 막 여학생 없는 걸로 못 본 걸로 하자. 그래가 막 우리끼리 그냥 대충 요래가 막 고스톱이나 치고 막 살자. 요렇게 해서 이 글자와 간지나 오행상으로 반대되는 글자가 아닐 때, 반대가 아닐 때 대체로 순하다, 별로 어려움이 없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이상적으로 좋다는 아니에요. 대체로 그 천재성을 가진 어떤 예술가의 팔자에 보면은 만약에 일주가 오행적으로 물에 해당되고 주변에 전부 식신상관에 해당될 때 이 사람은 표현력이라든지 창작력은 크게 강화되어 있다는 거죠. 그렇게 하다가 화운이 오다가 토운이 오다가 금운이 오면, 자, 화운이 올 때 이 나무 강한 글자와 소통이 되죠, 그죠? 그렇게 하다가 토운이 오면서부터 서서히 문제가 생겨요. 이 목과 딱이 되는 글자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이 목과 토가 자연스럽게 조화를 가지지 못하죠. 그렇게 하다가 금이 들어오자마자 금과 목이 크게 대결하는 양상을 가지게 되죠. 금도 나누어 가지고 그러는데 이 금이 목을 크게 자극을 하니까 목이 들고 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갑자기 뭐예요? 수명이 의심받아요. 수명이 갑자기. 그러니까 예능하는 예술가들이 중에서 이렇게 인기가 급히 상승하다가 갑자기 수명을 잃은 사람들 있죠. 갑자기 수명이 인기가 크게 상승하다가 목숨을 잃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보면 이런 사람들. 예를 들면 장덕 이런 사람들 있죠. 조용한 밤이었어요 할 땐 좋았는데 예정된 시간을 위하여 뭐 노래 부르더니 막 그냥 삥 하고 가쁘죠. 그게 뭐냐면 인기가 뜨면서 요런 글자들과 짝을 맞추려고 하다가 그게 조화를 확 무너뜨리면 일순간에 모든 게 무너지더라고요. 그게 주로 수명이라든지 일신상에 큰 사고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인기 절정에 이르렀을 때, 자, 식신상관이 크게 발달된 사람이 뭘 보니까 이 관이라는 건 명예와 인기를 의미하거든요. 그러니까 오토바이 타고 가다가 얼마 전에 또 있었죠. 뭐 클론인가 뭐 콜론인가 뭐, 예? 식신상관 강화되어 있잖아요. 연예인들이 이걸 좋아해요. 왜? 식신상관이 강화되어 있으니까. 말아봐라. 그 덕화씨 압니까? 덕화씨. 예. 덕화씨도 이거 하다가 차 밑에 옛날에 들어가가지고 지금들이 잘 못 본다. 압니까? 이게 명예를 얻으면 식신상관이 강화된 사람이 명예가 뜰 때에 그렇게 상관과 관이 조화를 가지지 못해가지고 갑작스러운 사고라든지
수면까지도 심하면 앗아가는 경우가 있는 거죠. 이게. 그 다음에 이제 스포츠맨들도 대체로 식신상관이 발달되어 있죠. 그런 사람들이 갑자기 명예를 얻고 여러 가지 사고가 나는 게 바로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치우쳐져 있다는 것은 무언가 크게 성공할 요소가 있기도 하지만 억지스럽게 조화를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하면 문제가 발생한다. 이것이 이제 거기 보면은 전황, 팔자 내에 강한 것이 모여 있을 때 그 이제 이 경우에는 주로 일주를 중심으로 태어난 날을 중심으로 목일주 같은 경우가 주로 모아서 전황 자기를 중심으로 태어난 날을 대체로 자기에 응하는 인자를 했을 때 자기를 중심으로 대체로 모든 게 강화되어 있는 모양일 때 이것을 함부로 깨면 안 된다는 거죠. 깨면 터진다는 거죠. 자, 이것이 정황사주입니다. 그래서 부득불용 이렇게 봅니다. 부득불용. 용신이라는 개념에는 사실 정확하게 부합하지 않고 할 수 없이 이쪽으로 너무 빨리 가니까 너무 빨리 가면 어떻게 돼요? 이걸 팍 잡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죠? 자빠져보죠. 안 자빠지게 하기 위해서 요래 살살 꼬셔내는 거를 이렇게 살살. 이것이 부득불용이다. 자, 그 다음에 통가는 뭐냐면 통가는 세관을 통과하는 것도 통과이죠, 그죠? 세관을 통과하는 통관인데 오행적으로 서로 반대 땅, 자, 이런 모양을 가지고 있을 때, 자, 기본적으로 뭐예요? 금이 강하고 목이 강한 인물들 둘 다 양보할 수 없는 거죠. 이렇게 양보할 수 없는 것끼리 있을 때는 어떻게 해요? 요 놈과 요 놈을 서로 타협을 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타협. 타협시키는 걸 통관이 되거든요. 통관자는 금이 뭘 낳고 수를 낳고 수가 목을 낳아서 서로가 소통되도록 할 때 이 인자를 뭐라고 해요? 용신을 삼는 방법. 여기서 이제 통관 용신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그 뒤에다가 병량용신, 그 다음에 억부용신, 조우용신, 전황용신, 통관용신 이렇게 해서 격을 기본적으로 오행적 편중해 놓고 용을 잡아나가는 방법이 내용상으로 용신을 잡는 방법으로서 이제 분류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래서 어떤 논리에 의해서 이 사주가 풀이되었다 이런 것을 알 필요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격국의 분류. 자, 세상 분류는 더 쉽습니다. 그 분류는 뭐냐면 육친 표만 볼 줄 알면 육친의 표만 볼 줄 알면 그냥 그대로 알 수 있는 거죠. 자, 여기에 있는 인자가 월지에 있는 인자가 뭐라고 해요? 활자에 가장 많은 영향을 주는 인자인데 이 인자가 육친상으로 뭐니까 정인 인수에 해당되니까 인수격. 자, 이렇게 이해를 일단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인신사회나 진술충매에 따라서 지장간에 드러난 걸 하는데 그건 더 뒤에 알기로 하고 오늘은 이것만 하죠. 이것만. 그러니까 복잡하게 배워봐야 도움도 안 됩니다. 사실 모르면 더 좋아요. 알고 보면 모르면 더 좋은데 이거 모르면 바보 취급당하니까 그냥 어느 사람이 여기 있는 걸 보고 육신상 뭐예요 이게? 겁재죠, 그죠? 물론 이제 교육법에 의하면 우리가 양인격으로 따로 분류를 하는데 신살에서 성간하고 지지하고 관계에서 양인이 해당되니까 겁재가 있는데 어느 그 전라도에 있는 어느 모 도사님이 하고 경상도에 있는 모 도사님이 어느 날 산길을 가다 만난 거예요. 산길을 갔는데 이 양반도 엄청나게 사주를 오래 보고 이 사람도 사주를 오래 본 사람이에요.
그래 적어놓고 이 사람이 농담 비슷하게 이게 무슨 격이요? 이렇게 물은 거예요. 이게 물으니까 뭐라 대답했냐? 겁제격. 겁제격. 그 양반이 막 보고 웃는 거예요. 참 당시 책을 보고 공부를 했느냐. 이게 양인격이라고 따로 분류가 되어 있는데 이 사람의 사고방식이 뭐예요? 현대 상의 모양에 그대로 자기 머리 박혀 있는 거죠. 그거 가지고 사주를 계속 분석해 왔다는 거죠. 이 양반은 뭐예요? 벌써 책을 안 읽어서 양인격이라고 한 것도 아니고 그냥 겁제격으로 해도 된다 이 말이죠. 이걸 보고 이렇게 근데 사실은 자유를 얻은 사람이 이 사람이죠, 그죠? 여기서 더 자유를 얻으면 뭐예요? 잘 모름. 잘 모름. 사실은 잘 모름이 개구쟁인데, 자 이게 원래 이제 겁자라는 요소가 있으니까 겁제격이라고 붙여도 좋고 책에 이제 그렇게 해놓으면 무식하다 했으니까 양인격으로 따로 겁제가 있으면 따로 분류를 하고 있어요. 거기서 보면 형태상의 분류 보면은 정간, 평간, 정제, 편제, 정인, 편인, 식신, 상간, 양인, 걸로 이렇게 가로를 묶어놨죠, 그죠? 가로에 묶어놓은 건 뭐냐면 이것을 격으로 쓰는 사람도 있고 하나의 격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자격이에요, 자격. 자격이 이 형태도 한 정이 비경급제가 있는 것은 격으로 볼 수 없다 하는 입장에 있는 것이 이제 팔격, 정팔격 중심, 정팔격이라고도 하고 십격이라고 하는데 십격이라는 사람은 뭘예? 그 가로친한 거 있죠? 양인과 걸록 이것을 넣지 않는 사람은 정팔격이고 그 다음에 양인 걸록을 넣는 사람은 정십격으로 이렇게 분류하기도 하죠. 자, 그래서 그거는 뭐 육친에 나와 있는 10개 그대로인데 양인하고 걸록에서 양인이 뭐냐면 양간의 겁제 이렇게 보면 돼. 양간의 겁제. 양간의 겁제. 겁제가 월에 있을 때. 그 다음에 걸록격은 뭐 양간은 건 상관없이 월에 걸록이 있는 발자를 걸록격. 자, 거기에서 이제 좌오묘유 인신사의 진술충미 적용이 되는데 우리가 그 지장은 아직 안 배웠으니까 격을 잡는 방법에서 기본적인 형태만 눈에 한번 익혀봐 주세요. 사해, 좌오묘유, 그 다음에 진술충미, 이놈을 사생, 이게 뭐냐면 생이 뭐냐면 양간이 장생하에 일어나는 곳이라는 뜻이에요. 이렇게 병화가 인에 장생하고 임수가 신금에 장생하고 경금이 사에 장생하고 간목이 해수 장생하는데 그 사생 기운이 상생하에 일어나는 자리라 해서 사생. 그 다음에 좌오묘유는 삼합의 어디에 있어요? 가운데 있죠. 그래서 사정 가운데에 자가 있다고 보고. 그 다음에 진술충미는 모든 것을 다 거두어들이는 삼합의 마지막 자리에 있으므로 사고라고도 하고 사묘라고도 하고 고 참고어적 쓰는 거죠. 자, 요 글자는 뭐냐? 인신사회에서는 지장간이 투출되면 투출된 자로서 투출된 자로서 결국은 이게 어디 투출이라는 것은 천가 나타났다는 뜻이에요. 그로서 무엇을 삼는다? 격을 삼는다.